여러 사람의 지혜를 취합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듯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구수회의입니다. 구수는 비둘기고 머리 숫자를 씁니다. 비둘기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에 비유하여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일을 구수라고 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면 그것이 구수회의입니다. 이성을 짝사랑하다가 우울증 같은 증세를 보이는 것이 상사병입니다. 왜 혼자 하는 짝사랑임에도 서로 상자를 쓰는 상사병인지 그 유래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사병은 중국 고사에서 유래한 고사성입니다. 춘추시대 강왕이라는 폭군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한빙이라는 시종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 하씨가 절세의 미인이라고 세상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강왕이 이 소문을 듣고 하씨를 강제로 빼앗아 자신의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한빙은 자신의 부인을 너무 그리워하다 못해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하씨 부인 또한 목을 메고 죽습니다. 화가 잔뜩 난 강왕이 합장을 못하게 하자 두 사람이 무덤을 약간 떨어져서 각각 만들었는데 무덤 위에서 자라난 두 개의 나무가 생전에 못 이룬 사람을 이루려는 듯 서로 가까이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를 신기하게 여겨서 이 두 나무를 상사수라고 하였습니다. 서로 그리워하여 병이 난다는 상사병이라는 말도 여기서 생겨났습니다. 상사병에는 그래서 서로 상자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뜻이 변해서 짝사랑을 하다가 생긴 병으로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신과 갱신은 한자가 똑같습니다. 마라톤 신기록 경신 같이 새로 만들어낼 때는 고칠경 세신의 경신입니다. 여권 갱신, 운전면허증 갱신 같이 기존의 것을 연장할 때는 다시 갱세신의 갱신입니다. 경신과 갱신을 잘 구별해서 써야 하겠습니다. 안주는 누르란 술주자입니다. 주기를 눌러주는 음식이 곧 안주입니다. 한국은 과도한 술 문화로 유명한 세계적인 음주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알코올 중독자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 이유는 술과 안주를 같이 먹는 음주 문화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주 없이 술을 먹는 음주 문화를 가진 서구에서는 알코올 중독자의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사가 크게 울부짖으면서 열변을 토할 때 사자우를 토한다고 합니다. 사자우는 불교에서 유래된 한자어입니다. 사자우는 원래 불교의 교조인 석가모니의 설법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석가모니가 살던 시대에는 석가모니 외에도 구루라고 불리는 수많은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석가모니가 설법을 행하면 다른 스승들과는 비교 불가라 그 출중한 설법에 모두가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백두의 왕인 사자가 한번 울부짖으면 일대가 즉시 조용해지는 것에 비유해서 사자우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효시는 우는 화살입니다. 효시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소리가 나도록 특별하게 만들어진 화살입니다. 살상용 화살이 아닙니다. 효시가 소리를 내면서 하늘을 가로지르면 그것을 신호로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물이나 현상의 맨 처음을 효시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바람기 많은 여인을 욕하는 말이 환양연입니다. 환양연은 중국어 화랑에서 왔다고 합니다. 화랑이 중국어 발음으로는 환양입니다. 창례나 기생을 뜻합니다. 그동안 환양녀는 병자호란 후 돌아온 여성을 가리키는 환양녀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학자들의 연구로 허구임이 밝혀졌습니다. 환양여설은 누군가 할 일 없는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이것이 그럴듯하다 하여 전 국민에게 확산되었고 권위 있는 국어학자들마저 이를 인정했으나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얼굴을 씻는 것이 세수입니다. 그런데 한자는 씻을 때 손수자입니다. 한자의 뜻대로 하면 얼굴 면자를 써서 세면하다라고 해야 하는데 손을 씻다의 세수가 엉뚱하게 얼굴을 씻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위생관념이 없던 시절이란 물로 손 씻는 습관이 없었고 얼굴은 그나마 씻었습니다. 아마도 이 때문에 한자의 원뜻하고는 다른 세수와 같은 관용적 표현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세수의 원조는 중국인데 중국에서는 여전히 한자의 뜻 그대로 손을 씻다의 의미로 쓰입니다. 호구란 바둑에서 유래한 한자어입니다. 돌 3점이 울타리 모양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이 열려있는 모양새를 호구라고 합니다. 바둑을 두면서 호구에 돌을 놓으면 그 돌은 거의 죽습니다. 호랑이 아가리에 몸을 들이밀었으니 당연한 거 아닌가요? 들어가면 호랑이 아가리에 몸을 들이민 것처럼 거의 죽기 때문에 호구라고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호구에 한 수 놓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이른바 호구짓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어리숙하고 잘 속는 사람을 호구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상은 얼굴에 속된 표현입니다. 화상은 그림화 모양 상자를 씁니다. 그리고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호구하고 비슷한 뜻으로서 한심한 짓을 하는 사람을 보고 아이고 이 화상하라고들 흔히 말합니다. 주한상이라는 한자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술과 안주를 차려놓은 상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한상의 안자가 안주를 뜻하는 누를 안자일 것이라고 당연시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주한상은 술주 책상 안 평상 상자입니다. 말릴 안이 아니라 책상 아닙니다. 한자 쓰기 시험에 나오기 딱 좋은 소재입니다. 기억해두면 나쁠 거 없습니다. 재수는 재물복 즉 돈복을 가리킵니다. 다른 뜻은 좋은 운세를 재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났을 때도 재수 없다고 합니다. 한자는 재물재 샘수자입니다. 샘수자는 운수 운세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상첨화란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에 좋은 일이 더해져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음을 가리킵니다.
한자로는 비당금, 위상 더할 점, 꽃 화자를 씁니다. 오리무중은 오리 정도 되는 지역이 안개 속에 있음을 가리킵니다. 오리란 요즘으로 치면 2km 정도로서 사람이 30분 이상 걸어가야 하는 넓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이 안개 속에 있으니 당연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추측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의 진행 경과를 알기가 어려울 때나 사람의 행적을 찾기 어려울 때 오리무중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한자는 다소도 마을리 안개무 가운데 중자입니다. 오리무중은 중국의 역사서인 후한서에서 유래합니다. 후한의 순주시대에 장애라는 도사가 있어서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자신을 찾아오면 그 임방 오리를 안개로 뒤덮이게 하여 만남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오리무중은 이 설화에서 유래했습니다. 무기명은 이름을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것이며 익명은 이름을 숨기는 것입니다. 이름을 숨기는 방법은 무기명처럼 아예 이름을 표시 안 할 수도 있고 가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무기명과 익명은 시중에서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나 이런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